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데요. 3권이에요. 세 번째 권이니까 1권, 2권은 형이상학적이에요. 천도, 지도, 인도, 뭐하고 감리, 진태 이런 걸 해서 전부 형이상학적이었는데 3권, 4권은 육친론입니다. 형이하학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육신을 가지고 너 마누라 덕이 있겠다, 부모 덕이, 아버지 덕이 있겠다, 엄마 덕이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일일이 따지는 거죠. 용신을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제 임철조 선생이 오류를 범하는 장입니다. 이 장이 이 육친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은 재성으로 인정하지만 아버지는 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고, 그러면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한 종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또 더군다나 두드려 패는 게 관인데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두드려 패냐. 아랫사람이 위를 범하는 것이다. 위를 범하는 것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요, 정편을 부모로 본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 주장이 임철조 선생이 혼자 주장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바로 적천수 지별을 지은 저 양반이에요. 적천수 지별을 지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네요. 일단 저 밑에 내려가면 나오죠. 적천수 지별을 지은 심여첨 선생. 심여첨은 저걸 짓고요. 왜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하네요. 큰일 났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 만큼 먹어서. 진수함 선생이요. 예. 진수함 선생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이 원문 자체도요, 진수함 선생이 지은 적천수 지배에는요, 이 천자가 아니고 제자예요. 천자가 아니고 초자예요. 천과 철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적천수 지배에서 끌고 왔습니다. 진수함 선생이. 자, 부처 두 부부는 인연이 된다. 숙세례 묵은세례다. 묵어서 왔다. 꼭 뭐예요?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부처가 된 것이다. 부부다. 희신 유의 방 곁에 있다. 처제, 이거는 처와 제입니다. 천재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제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해놓고도 처제가 맞습니다. 여기 제가 각조 처리했죠. 적천수 지배에서는 희신유의 방처제로 되어 있다. 론자는 지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또 처여자는 일이하다 문구도 적천수 지배에는 없다. 천미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 처와 자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저게 다 틀립니다. 자식과 처는 재관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처는 재요, 임 선생 말 맞다가 식상이 되는 거죠. 자, 임시와 했어요. 임시주. 여기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로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이 가로에 친 부분은 적천수 징의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니까 설하고가 빼버린 것 같아요. 임시와에서 그래도 전 읽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병지법은 죄는 처다. 죄는 악은 내가 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죄를 들고 와서 나를 모시는 것이다. 맞죠? 마누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리까지는 맞아요. 차리는 추러 정론이다. 이 발음 이치예요. 또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후인이지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재성이 어떻게 아버지냐. 그러면서 약거 만약 이 이론에 의거해서 황망, 정확한 이론을, 고집을 부리는 이론이 있다면, 즉 옹부는 동정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은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부실로냐라. 어찌 인륜의 상도가 잃지 않았겠는가.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분 정편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연구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 제 정편은 무비했으니까 이건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그냥 음양지별이다. 그냥 정편은 음양지별이다 라고 하면 돼요. 아울러서 불안타기 다른 기운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기운?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기운이라는 건 꼭 그렇잖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어떻게 같은 기운이 되냐라는 거죠. 예. 또한 세상에 말이야, 어떻게 범상 위를 범하는, 윗사람을 범하는 게 이치가 있게 없다. 그건 뭐예요? 자식이 관살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분별해서 벽지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재성이 아버지고 관이 자식이라면 즉 인륜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륜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풀투 무엇뿐만 아니라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은 종이 되고, 그러면 확실하게 할아버지가 가서 자식을 낳는 꼴이 된다. 손주를 낳는 꼴이 된다. 유실이요?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막 따지십니다. 그러면서 육친지법에서, 육친지법은 금당 요것도 없앴겠죠. 지금 당장 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하자는 위 부모요,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요, 정편이 시 인수다, 아생자는 자녀니 식신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극자는 위 부처니 부인이니 정편이 모두 다 재성으로서 재성이 된다. 극하자는 관기다. 나를 극하는 것은 관살이다. 그러니까 조부라는 거예요.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내지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동하자는 형제인데 비견겁제요. 이런 이치는 바로 이름을 순하게 짓는 것이니 이것이 불역지법. 이건 역자로 읽어야 되죠. 바꿀 수 없는 법이다. 무릇 재성으로서 철을 논하는데, 재성이 청하면은 즉 중계가 현능이다. 중계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음식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현명하고 능숙하다. 재성이 탁하면 즉 하동사후다. 하동 쪽에, 하동이라고 우리는 하의 동음은 황하강을 얘기했죠. 동쪽에 사후다. 그냥 사자 울음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남편한테 잘못한다는 소리예요. 어랑대고 집안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청자는 희신으로서 재성이 청자가 되면 불투시하라.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탁자는 살을 생하고 괴인, 인성을 깨트는 것이니 쟁투하는 것이 무정하다. 그러면서 7번째, 부서에 불관 일주 쇠왕, 일주의 쇠왕을 관여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양인겁제는 주로 극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치를 연구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의 세왕과 희기를 나누어서 사주에서 배합해서 활관시하라, 살아있게 봐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작은 소가라로 했어요. 왜? 총총이 전부 잘게 썰어놨습니다. 마치 재신이 가볍고 관성이 없으면 비겁이 많다라고 하면 일주가 철을 극할 것이요, 재성이 중하면서 신약하면은 비겁이 없으면 주극처. 어떻게 해요? 이 주극처가 이게 처극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처가 주인을 극한다. 이건 이따가 제가 원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관살이 왕하고 용인, 인성을 쓸 때는 견재성하면은 요거 보세요. 주처 주인의 처는 비로 하고요, 극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처가 일주를 극하는 것이죠. 관살이 가볍고 신앙하면은 견재성, 재성을 보고 우비겁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처는 아름답고
또 주인이 철을 극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솔직히 일일이 다 해석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사주를 보면서 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제가 반자단이라는, 이거 제가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반자단이라는 사람이요, 뭐예요? 아, 물론 연애자평이나 명리정성에서도 자식은 관이고 재성은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수여화재간주 반자단이라는 사람이 반박을 했어요. 현대명리학자인 적천수 신주에서요. 명학신이 적천수 신주에서 육진편에서 임철조를 반박하고 있죠. 밀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면서 쭉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천수 천미를 지은 수암 선생의 주장을 온 힘을 다해 받아들였으나 예를 잘못 들어 이해했으니 더욱 잘못 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 반자단이라는 사람이 수암 선생 적천수 지별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임철조 선생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적천수 지벼가 없으면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 천미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수암 선생의 이론을 따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논문감이에요. 사실은 임철조. 저도 임철조 선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고법은 명리학에서 남명의 육체는 인성을 모친으로 삼고 편제를 부친으로 삼았으며, 관사를 자녀로 삼고 재성을 처로 삼았으며, 여명은 관사를 남편으로 삼았고 식상을 자녀로 삼았다. 이는 생물의 생존법리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고쳐서는 안 될 일이다. 본 조항에서 제시하는 바는, 이거 제가 원문을 해석한 겁니다. 재성을 처로 간주하고 관사를 자녀로 간주하며, 부모는 인성과 재성을 말하지 않으면서 세월을 말하고, 형제는 비겁을 말하지 않으면서 재신의 경중만 모르니 독자는 마땅히 주의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게 같이 처리한 거죠. 결론은 원문을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명학신이 대만 광업 서구 유한공사 1985년도에 줬군요. 썼군요. 그래서 진사미편엔 명리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리학원의 간육지법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명리학원에서 했군요. 정말 적천수 지교가 아니고요. 진사미편의 명리학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집에서도 그래, 집요는 어쩌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임 선생이 거치했던 마을에 원서를 실천했지만 증주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리학원 자평진전을 참조한 듯하고 라고 해서 적천수 천리 원수산 찬집한 원수산이 거의 같은 마을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교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사례명조가요 3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좀 육친론을 좀 더 자세하게 임철조 선생이 주장한 것보다도 반자단이 주장한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사례명조 2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죠. 자, 계묘을축 경신정축 이래요. 이 사주가요 결국은 남자 사주인데 부인을 자랑을 해요. 부인 자랑. 곧 이 을목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을목이. 그리고 화를 용신으로 하고 을목이 희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물론 수체, 수목용조가 아니죠. 수체, 화목용조죠. 화목용조입니다. 네, 화목용조예요. 수체, 화목용조입니다.
토화 용조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게 이 축토는 쓸 수가 없어요. 습토나. 자, 남자 사주를 보고서 부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인 자랑을. 예, 자, 봅시다. 예, 이제 이 재성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차, 조. 그럼 결국은 이 임철조 선생도 재성을 부인으로 보는 거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식상을 또 자식으로 쓰고 있어요. 차조, 한금 좌록. 차가운 금이 좌록이다. 정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인수당권했다. 이 축월에 인수가 권력을 잡은 건데요. 족이 용화 적한. 예, 화를 써서 차가움을 대적해야 된다. 소기자, 끓이는 건 연간의 개수인데 극점이병, 정화를 극해서 병이 된다라고 하지만 지지가 너무 차갑습니다. 축신축해서 전례 모두 의지하는 건 월간의 을목이 통근한 것이다. 이 묘목에 통근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설수생화, 설하고요. 팔을 생하니 좋다. 그러나 대운이 매우 아쉽습니다. 남자 사주가요. 네, 그래서 차, 희신 즉시 재성으로서 갱이 재성봉합했다. 이렇게 재성이 일주와 쳐다보고 합을 했죠. 네, 그래서 위 재래 취하 보세요. 네, 재성이 와서 내가 취하는 격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왔죠. 기처가 현숙하고요. 근능해서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삼자 해서 개취서양. 이 사람 잘났다는 소리는 안 해도요. 자식이 부인이 현명하고요.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어서 삼자 자식 셋을 두고요. 모두 서양. 이 서양이라는 건 글 공부를 나가서 아마 똑똑하다는 뜻이겠죠. 이 명주는 음년생의 건명이라 역대운으로 그렇게 대운이 불미하다. 때문에 명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가 현숙하고 부지런하였으며 아들 셋을 낳고 선배의 길을 가게 했다고 설명한다. 일단 이 명주의 용신은 관성이고요. 희신은 재성이다. 중화용신 계열은 재생관격이다. 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무게중심이라는 오행책으로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수 6.5예요. 저 축월이라도요. 전부 수예요. 네. 목 1.9, 화 1.6, 토 1.5, 금 3.0이에요. 수체 토화 용조이나 토는 불연해요. 화 용신의 목희신이 되었다. 시간의 정화와 월간의 을목이 생을보다 이 두 오행은 하나의 용조를 할 수 있다. 화목 용조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았고요. 아마 뽑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예, 이겁니다. 대운이 불미하게 흐르죠. 예, 이런 대운 가지고 마누라 자랑을 하니 참, 지금 2살로 나오네요. 그리고 62살. 이제 이 말년이나 돼야 되니 이 사람은 뭐를 해서 먹고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농사나 지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주가 철조 선생한테 눈에 띈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 수체 화목용조로 나오죠. 화용신. 또 그리고요. 저 정화를 건드리면 안 돼요. 대운에서. 그럼 임계수는 이게 안 좋아요. 술토는 괜찮고요. 그러나 경신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는 넘어가겠죠. 그러나 임계수에는 저 정화가 깨지니까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참 마누라 잘 얻어서 자식 잘나서 임철조 선생 눈에 띈 듯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선전을 해야 되겠네요. 마칠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낸 것은 이 프로그램에 정던 선생님과 한범정 선생님이 만든 이 프로그램과 제가 적천수를 24년 동안 연구한 것을 한번 매칭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이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격국론도 비교했습니다. 이런 건 인수격이죠. 인수격에서 저 인수를 살려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하면 이런 때는 인수격이 아니고 겨울에 태어난 금으로 해서
금수상관, 희경관으로 봐야 됩니다. 네. 정관을 쓰든 탄관을 쓰든 겨울에 금은요, 금한 순행해서 활을 용신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선전을 한번 더 할까요? 네, 그래서 102개가 실려 있습니다. 시리즈로는 5권을 낼 겁니다. 5년관. 올해 1권이 나왔으니까요. 내년에 1권, 내년 말에 1권, 2권, 3권, 4권에서 한 5년에 걸쳐서 적천수를 시리즈로 낼까 합니다. 예,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사시는 분에 한해서는 한 달 동안 저하고 일요일날 책 강의를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한 2시간씩 해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